계속해서 챕터 5장에 있는 소득금액 계산 특례를 진행합니다. 스마트 세포 51페이지고요. 지금까지 2배 사근 연기에 6개를 더해가지고 이제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가운데 세로에 이렇게 합산할 때 특이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챕터는 그 5개의 특이사항을 배우는 챕터인데요. 1번에 부당행 계산 부인, 2번에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3번에 공동사업 합산과세, 4번에 채권이자 특례, 5번에 기타의 특례까지 해서 보시다시피 보통 특례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제목이요. 5.1에 부당행 계산 부인 특례부터 시작해서 쭉 특례가 있는데요. 일단은 1번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 특수관계인이 누군지까지는 우리가 굳이 수업 목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촉이라고 하는데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번에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도 법인세하고 똑같죠. 고가양수, 저가양구 하거나 고율차입, 저율대부 등 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인데 이 양가로이번에 적용 배제는 말문제 정도나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2차 수준에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직계 존비속에게 자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 존비속이 이 주택에 거주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번 보시면 부당행 계산 부인 대상 소득이라고 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 즉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당행위에 걸리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인 출자공동사업자 배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법에서는 부당행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점이 내려오시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특례죠. 이것도 그 말이 좀 어렵지 실제로 계산 문제는 상당히 쉬운 편인데요. 일단은 왼쪽 세로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 그리고 이월결손금은 화살표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타소득하고 통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가로 2번에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 타소득하고 통산이 불가능하죠. 자, 반가로 1번 보시면 결손금 공제라고 해서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은 자기 자신의 친구인 같은 사업소득 안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하고 먼저 통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연기 2배 순으로 공제를 하고 있고요. 반가로 1번 작년 이전에 넘어오고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같은 경우는 먼저 자기 자신인 일반 사업소득에서 공제한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은 금방 위에서 배웠던 반가로 1번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 근연기 2배 순으로 해서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은요. 이것도 사업소득의 일종이지만 일반 사업소득하고 부동산 임대업 결손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얘네들은 다른 소득의 통산을 불가능하게 해놨죠. 한마디로 부동산 임대업은 앞으로 10년 동안 부동산 임대업에서 플러스가 나와야만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타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고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공제 가능하게 해놨고요. 올해 개정됐는데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크게 투유 목적이 아니라고 보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소득 통산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마치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처럼 타소득 통산을 올해부터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옆 페이지 보시면 이점에 좋은 그림이 있는데요. 결손금하고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 공제 순서라고 해서 일단은 일반 사업소득의 올해 결손금 공제 먼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업소득의 전기 이전 이월결손금 공제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임대업 이월결손금 공제를 순서대로 받으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3점은 말문제용인 것 같긴 한데요. 우리 2차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라고 해서 양가로 1번 추계신고 추계 결정하는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면 공제해주기도 하죠. 화살표 보시면 이때에도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것이지 일반 결손금 공제는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요. 양가로 2번에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는 국가가 우리한테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써먹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 페이지 오시면요. 그 꽃표시에 보시면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은 보통 2천만 원까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무늬만 종합과세이므로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대신에 금융소득 중 누진세율 적용되는 부분, 즉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 이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및 공제 금액을 결정할 수가 있어서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토픽은 아닌데요. 2차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따가 뒤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면서 무슨 말씀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4점에 결손금 소급공제 이항 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1차에서는 말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2차에서는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요건 보시면 반가로 1번에 중소기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은 안 돼요. 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한다는 거고 단기와 전기에 소득세를 신고기한에까지 신고했어야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환급 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보시면 결손금 처리 순서라고 해서 결손금을 먼저 단기에 타소득하고 통산하시고 그래도 미공제분이 있으면 전기에 한해서 소급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사업소득 결손금을 단기에 다른 소득하고 통산하지 않고 바로 작년에 낸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납세자한테 그렇게 유리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마이너스 나면 작년에 플러스 난 것을 돌려받는 게 우리는 원하는 일이긴 하지만 돌려받을 수 없고요. 일단 다른 소득하고 통산부터 하신 다음에 작년 거를 돌려받거나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54페이지 챕터 5.3에 있는데요. 공동사업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해서 우리 치킨집에서 1억이 소득이 났다면요. 박 씨하고 임 씨가 5대5로 출자했지만 손익은 4대6으로 나눠받기로 했다면 우리 박 씨한테 40%인 4천만 원 줘야 하고 임 씨한테 60%인 6천만 원을 줘야 하는데 오른쪽 세로 만약에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걸린다면 한 사람한테 독박을 씌워버려야 하기 때문에 임 씨가 1억을 다 가져가는 그런 제도죠.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1단계의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이라고 해서 박스에 보시면 2명, 3명, 4명, 5명이 아무리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도 개인별로 모든 걸 찢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사업장을 마치 하나의 사람처럼 봐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서 공동사업장별로 일단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례에서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였어요? 치킨집 소득 1억이었던 거죠. 그리고 2단계 보시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분배하셔야 하는데요. 2-1의 원칙을 보시면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요. 없으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라고 되어 있고 2-2의 특례를 보시면 공동사업자인 동거가족의 소득을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해서 과세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5.3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특례는 바로 이 박스에 2-2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특례라고 해서. 그 다음에 3단계 보시면 공동사업자입니다. 2단계까지는 공동사업장이었고요. 여기는 공동사업자인데요. 공동사업자의 소득신고 납부라고 해서 분배된 소득금액을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에 더해서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신고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줄 1번 보시면 1단계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공동사업장 자체의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공동사업장에서 1억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세금 물리는 건 아니에요. 사업장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업장에다 세금을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동그라미 2번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그냥 1200이나 2400 비중소기업이면 1200, 중소기업은 2400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 막 인원수를 곱해가지고 한도를 늘려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5명이 있다고 해서 2400만 원에 5배를 곱해서 한도를 1억 2천으로 한다면 누가 당연히 5명, 6명을 모으지 한 명이 혼자 하겠습니까? 사람이 든다고 해서 한도에 인원수 곱하고 그런 죄도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주 2번 보시면 2-1단계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업무집행 공동사업자에게 경영참여 대가로 지급한 보수는 일단은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으로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만이 아니라 결손금도 손익분배율에 따라서 분배해서 각 공동사업자가 분배된 결손금을 각자의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주 3번 보시면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양가로 1번 의라고 보시면요.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손익분배 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걸려버린다면 그 사업장의 소득을 주된 사람, 즉 한 명한테 독박을 씌워버리는 제도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유일 때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걸리는지는 수업 목적으로 아실 필요가 없는데요. 표와 표 사이에 꼭 표시가 있고 일정한 사유라고 해서 조세피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1번과 2번의 목적에 해당된다면 한마디로 장난치다 걸린 거로 봐서 한 명한테 독박을 씌우는 제도입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양가로 3번에 합산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만 대상이 되지 이자와 해당 소득들은 아무리 같이 공동사업을 한다고 해도 합산과세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주된 공동사업자는 1번하고 2번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1번 일단은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한테 독박을 씌우시는 거고요. 2번 손익분배 비율이 같으면 공동사업 소득 이외에 일반 종합소득 금액이 큰 자한테 독박을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챕터 5-4에 보시면 채권 이자 소득금액 계산 특례 옆 페이지 5.5에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인데요. 1차 토픽인 것 같습니다. 2차에서는 나오는 토픽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론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죠. 바로 그냥 문제 풀게요.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80페이지에 1번 문제 소득금액 계산 특례라고 해서 CPA 2005년 기출문제죠. 제가 세무회계 강의할 때마다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제가 2005년에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물론 그때가 유예가 아니고 유예까지 떨어져가지고 다시 1차부터 공부하는 소위 3차로 제가 시험을 합격했는데요.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합격하던 2005년의 CPA 기출문제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합격해가지고 실무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농담이고요. 물론 그때 당시에 뭐 이 문제가 어려웠으니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답안을 개차반으로 썼을 겁니다. 근데 진짜 05년에 역대급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물론 지금 벌써 10년 전 얘기지만.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내가 당당하게 시험을 합격했다. 그 말이 아니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합격했으니까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저도 뭐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요. 이제 10년 전 얘기라서. 근데 자신 있게 문제를 풀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아는 거를 정말 개발세발 쓰는 거예요. 계속. 하다못해 공식이라도 쓰시는 거예요. 공식이라도. 그러면 이제 하다못해 다들 점수가 낮아버리면 막 2차 재채점, 3차 재채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지침을 내려줘요. 저기 출제자님 이번에 점수가 워낙 안 좋으니까 속으로 한마디 하겠지. 네가 얼마나 어렵게 내가지고 점수가 이러면 그러겠죠. 속으로. 이번에 점수가 안 좋으니까 재채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후하게 좀 점수를 다시 한번 플러스 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떤 문제에 있는 물음 1번, 2번 그 물음 하나마저라도 공량으로 절대 내지 마시고요. 뭔가 하나라도 쓰셔야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거주자 김세용 씨의 35세 남성의 2015년 귀속 소득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와 증명서류는 모두 제출된 것으로 한다. 계산 내역을 반드시 제시하시오. 1번 보시면 김세용 씨의 2015년 귀속 금융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의 내역은 다른 것 같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네요. 왜 문제가 있냐? 이 사람이 보다시피 사업소득 금액이 일단은 마이너스 1,800이 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은 400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이 사업소득 금액하고 기타 소득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야 또 얼마가 부족합니까? 지금 마이너스 1,4가 부족하죠.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까지 1차 수준의 문제에서는 은행 정기예금이자 즉 이자소득 그 다음에 국외 배당인 배당소득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C 더하기 D가 2천만 원 넘어가면 2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통산할 수 없고 2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만 우리가 보통 통산할 수 있다. 그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이걸 말로만 배워봤지 실제 문제 풀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런 게 05년 문제에 나와버린 거죠. 자, 국외 배당은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음을 좀 보겠습니다. 물음 보시면 이 사람의 소득금액, 소득세 부담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의 사업소득 결손금 중 금융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별도의 이월결손금은 없으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공제액은 일단은 400만 원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군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이자소득 금액하고 배당소득 금액을 구해요. 아까 이 문제에서 이자소득 금액이 얼마였죠? 8천이었죠? 배당소득은 3천이었나요? 그러면 이 두 개만 가지고 일단 C 더하기 D는 얼마가 넘어갑니까? 2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요? 1억 1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소득 금액은 지금 마이너스 1,400으로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거 다 없어졌다고 쳐요. 이거밖에 없으면 1억 1천 나와요. 1억 1천 종소금액이. 다른 거 없다고 가정하고. 그럼 여기에서 3. 종소공제를 문제에서 줬죠? 400 줬던 거야, 아까? 400 줬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종소과표. 이렇게 나오죠. 이해하셨죠? 종소 산출은요? 맥시멈이죠? 1번과 2번 중에 작은 금액 아시죠? 이거는 나중에 7장에서 다시 배우시는 거 아시죠? 7장에서 일반 산출세액하고 비교 산출세액이라는 제도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되잖아요. 자, 일단은 일반 산출세액은 2천만 원까지 밖으로 빼서 14%. 그러면 남은 것은 이제 2천만 원 밖으로 빼갔으니 얘밖에 안 남죠?
8,600만 원. 이밖에 안 남잖아요. 8,600만 원밖에. 그리고 세울 편은 안 줬네. 8,600만 원은 우리의 세 번째 구간이니까요. 8,600만 원에 24% 빼기 누진공제 5.22램.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8220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비교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비교 산출세액의 취지가 뭡니까? 비교 산출세액은요, 어떻게든 해도 원천징수를 가정하는 거잖아요. 원천징수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적게 나와도 적어도 얼만큼, 적어도 얼만큼 원천징수한 금액만큼은 세금을 나오라고 하는 게 비교 산출세액의 취지인 거죠. 이거는 실장에서 다시 배워요. 우리는 그리고 이래독이 아니니까 이거 다 옛날에 공부했겠지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너 가지고 있는 금융소득을 밖으로 싹 다 빼보겠다. 그러면 밖으로 싹 다 빼면요, 이거 아까 두 개, 즉 1억 1천을 밖으로 싹 다 빼게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같은 게 있으면 25%짜리도 있을 텐데 그런 거 없으니까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4%짜리 하시면 됩니다. 14%짜리. 그러고 그러면 남는 게 1억 6백이 있었는데 뭐 무려 1억 1천을 밖으로 빼가니까 얘는 그냥 0입니다. 0이죠. 이게 1500, 4000 나오는 거예요. 1540? 1540 나옵니다. 그럼 둘 중에 큰 금액이면 182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 금액 두 개 더하면 1억 1000이어서 이게 2천만 원을 훨씬 넘어간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400이 있는데 1400을 아직 못 써먹고 있잖아요. 결손금을. 1400 중에 이게 2천만 원 넘어가는 지금 9천만 원, 이 중에 1400을 써먹어야 하느냐 안 써먹어야 하느냐, 이걸 지금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금융소득 중에서 얼마인가 X를 써먹으라고 쳐요. X를 아무리 써먹어서 이 살아있던 사업소득의 마이너스하고 아무리 이렇게 네팅,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도 바뀌지 않는 금액이 얼마가 있죠? 바뀌지 않는 금액이 얘는 바뀌지 않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 결손금을 없애려고 이자나 배당소득을 막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낮아지는 것은 1540입니까? 1820입니까? 1822인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픽스레이트니까요. 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가로 2번은 소위 비교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적어도 얼마까지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소득을 원징되는 걸 가정하는 만큼은 세금을 낸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억 1000 중에서 2천만 원을 초과한 9천만 원 중에서 지금 사업소득이 아직 마이너스 1400이 있으니까 저기에 얼마를 더 써먹을지를 아무리 고민해도 세금은 줄어들긴 줄어들어요. 왜 줄어드는지 아시고요? 이게 금융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1400만큼 써먹으면. 근데 아무리 써먹어도 뭐는 움직이지 않는다? 얘는 안 움직여요. 얘는 원천징수를 가정한 14%로 적어도 이만큼 내라는 거니까 한마디로 1822만 얼마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154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즉 1822만 원과 1540만 원의 차이만큼만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줄어들어도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세율 구조가 4600이 넘어서 두 번째 구간이지 않습니까? 아까 8800이 넘었죠? 죄송합니다. 8800 4600하고 그 사이에 있어서 아까 내가 여기서 지금 24%를 적용받았으니까 24%의 실효세율로 나눠버리면 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175만 원이 나옵니다. 1175만 원.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금 9천만 원이 충분히 있고요. 지금 마이너스가 사업소득에 1400만 원이 남아있지만 1400만 원을 다 써버린다고 해서 세금이 어디 밑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2번 밑으로는 안 줄어든다 이거죠. 이게 픽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괜히 엄하게 1400을 다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얼마까지만 써먹으면 된다? 1175만 원까지만 써먹으면 딱 네 세금이 얼마 나온다? 1540만 원이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분명히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해답에 보시면 검증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문제에서 이 과표에서 지금 아까 이 과표 어디였지? 1억 600의 과표에서 실제로 1175만 원만큼만 이 결손금에 이자나 배당소득을 써먹으면 다시 산출세액이 얼마 나오는지를 한번 제가 풀어드렸거든요. 다시 풀어드리면 산출세액이 거짓말처럼 얼마 나오죠? 1억 1500
40만 원이 나옵니다. 역으로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풀어드렸던 1175만 원보다 굳이 더 결손금을 서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얼마는 넘기지 않는다? 1540만 원을 무조건 이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소리니까요. 검증을 다시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83페이지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한국 씨의 2015년도 소득 관련 자료이다. 다음 자료 이용해서 공동사업에 미치는 소득금액의 변동을 파악하고 김한국 씨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 김한국 씨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기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계산 과정을 명시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김한국 씨는 특수관계가 없는 공동으로 5대5로 소유하면서 임대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관해서 자체적인 세무조정을 한 결과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일단 자신들은 5,4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분명히 이 금액에는 뭔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당초 사업소득 금액은 5,400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양가로 1번 접대비 한도액이요. 1200만원씩 곱하기 2인으로 돼 있어요. 즉 한도 초과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 한도가 너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가 마치 4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40만원이 아니라 한도 1200이 너무 크게 잘못 잡혀 있으니까 1240만원만큼 한도 초과인 거죠. 2번 보시면 위에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용 기기의 중도 매각에 따른 처분 손실이 150만원이 발생했는데 처분 손실은요 어차피 사업 관련성이 없으니까 손실로 들어갔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자산에 대해서 세무상 부인액이 3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반대조정 같은 거 없죠. 개인 사업자니까. 법인 사업자면 반대조정이 있습니다. 김한국 씨는 사무용 기기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기업회계에 따른 처분 손실을 비용으로 계상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위에 상가에 수령한 임대보증금은 4억이고요. 4억에다가 건설비는 3억입니다. 그러면 1억 남죠. 1억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5%니까 500만원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소득이 1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150만원입니다. 유가증권 처분후익도 50만원 줬는데 이건 현혹자료죠. 그럼 한마디로 250만원이네요. 간주임대료가 25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이 문제에서 이자소득도 빼셔야 하고 배당소득도 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 처분이익이었나요? 이것도 50만원도 다 빼줘야겠네요. 이게 다 반영돼 있다면서요. 이렇게 해서 다시 당초 사업소득이 아니라 다시 구하시면 6,750만원입니다. 6,750만원? 6,700만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한 거예요? 김한국 씨의 공동사업에 미치는 소득금액의 변동을 파악하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이 사업장은 손익분배 비율로 5대5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특수관계가 전혀 없으니까요. 한 사람한테 독박을 씌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즉 6,700만원에 그냥 50%를 곱해버려가지고 정답은 3,350만원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되게 노멀한 문제라 이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공동사업 합산과세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노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까지 문제를 풀었고요. 우리 문제를 조금만 더 풀고 계속 진도를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91페이지의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5번 문제. CPA 2011년 1차 수정한 문제죠.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15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거주자 갑의 14년과 15년 과세기간 소득분 소득 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거주자 갑의 2015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과 2015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까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좀 사이즈가 크겠는데요. 결정세까지 구해야 하니까. 단 2013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이 부동산 임대비 아니고요. 1억 2천이 존재하고 있으며 2015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고
표준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그냥 없는 걸로 간단하게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이 문제는요, 문제를 두 번 풀어야겠네요. 왜냐면 13년부터의 결손금을 쭉 줬잖아요. 게다가 이제 14년에 과세기간 귀속분에 마이너스가 2개 있는 것도 줬고 15년에 과세기간 귀속분에도 마이너스가 하나 있는 걸 줬으니까 문제 사이즈는 상당히 커지는 문제입니다. 일단 14년부터 풀게요. 보면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 등 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아니니까 통산하지 말란 소리고요. 마이너스 400 맞죠? 그 다음에 근기 이거 먼저 쓸까요? 그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을 먼저 쓸게요. 즉 일반 사업소득 또는 기타 사업소득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걸 먼저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금액은 마이너스 1000만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1억. 기타 소득이 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요. 2013년에 2월 결손금이 무려 1억 2천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1억 2천부터 빨리 조정을 해주시는 게 낫겠네요. 일단은 자기자산, 자, 순서 1. 사업소득의 올해 결손 2. 사업소득의 2월 된 결손 3. 부동산 임대업의 2월 된 결손. 이게 순서인 거 아시죠? 사업소득 결손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사라져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얘는 통산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미래로만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작년에 마이너스 1200, 1억 2천이 있었죠? 마이너스 여기에 있었네. 마이너스 1억 2천이 있었는데 얘가 일로 타고 들어와서 자기 자신은 죽어버렸고 이거 두 개를 없애주면 되죠? 이거 두 개 없애주고 0, 0으로 바뀌고 9,500이니까 여전히 얘는 2,500이 생존해 있습니다. 맞죠? 2,500 생존해 있어요. 2,500이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15년에 영향을 미치겠죠. 15년. 15년 거를 또 보니까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이 6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이외의 사업소득 금액이 마이너스 2,000이 있네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6,000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소득 금액이 400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사업소득 결손금부터 해결해야죠. 그러면 이게 4,000으로 바뀌면서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 있죠? 2,500일로 타고 와요. 10년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없어졌고 얘도 이제 다시 한번 조정하면 얘가 2,500이 사라지면서 1,500이 되겠네요. 1,500. 그리고 얘는 이제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3단계 부동산 임대업의 2월 결손금 있잖아요. 얘마저도 일로 와가지고 얘도 참 귀한 발걸음 했구나. 얘가 사라지면서 얼마로 바뀌겠어요? 200으로 바뀌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 하면 이제 과세표준이 총 얼마 잡히냐면 2,100에 잡히네요. 맞죠? 2,100, 2,100, 2,100 잡히고요. 기타소득 금액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전체 합계액은 2,500이 이렇게 잡히게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종합소득 공제액을 무려 2천만 원을 줬으니까요. 이제는 과세표준은 500만 원밖에 안 잡히고 산출세액은 500만 원에 최저세율 6%니까 30만 원이 잡히죠. 맞죠? 문제에서는 뭐 물어봤죠? 문제에서는 산출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문제에서는 결정세액을 물어봤으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풀어줘야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으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렇게 한번 해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라고 해서 얼마 전에 2014년 귀속 연말정산이 바뀌어버리면서 이거 다 소급 적용하는 걸로 바뀌었죠. 제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다 추려고 올려놨는데요. 이제는 130만 원까지는 5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세액 30만원에 55% 하는 것 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비율을 하나 구해주셔야죠. 꽃표시 비율을 구합니다. 꽃표시 비율에 의하면 너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산출세액이 30만원인데 너의 전체 지금 근로소득 소득금액이 2,500이잖아. 2,500 중에서 이제 2,100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만 금액을 구해주면 이 금액이 25만 2천원이 나오네요. 그래서 25만 2천원에 55% 구하면 이 금액이 138600이 됩니다. 138600. 138600이 돼서요. 전체 결정세액은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161400이 되죠.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요. 이 순서가 이렇게 먼저 했었어야죠. 보니까 2천만원하고 600을 먼저 없애서 1400이 됐었어야 하고요. 자기 자신의 친구를 먼저 없애야 하니까. 그리고 1400하고 얘하고 없애니까 얘가 지금 4600이 됐어야 하죠. 46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2500이 넘어오면서 얘가 2100이 되는군요. 2100이 돼서 전체가 2500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2500 중에 2100으로 해서 분모분의 분자를 해주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16만 1,400원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2차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별 수 없이 1차 문제를 수정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크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잘 정리해 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5장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6장에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